지난 8일 현대차 지부TV 유니콘의 제작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13주년 38 여성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획방송 코로나19 영웅의 또 다른 이름 노동자 편이 방송됩니다.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박진입니다. 온 인류가 합심이 되어 올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별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결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나와는 무관하고 다른 사람의 일이다라는 안일함과 방심이 새로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개인위생을 통한 마스크 쓰기와 손소독, 그리고 개인 간 거리 두기 등 기본 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위대한 포수 중에 한 명인 요기베라 선수의 말처럼 야구 경기 9회 말 투아웃에서 마지막 아웃 카운터가 선언이 되어야 경기가 끝나듯 코로나19를 대하는 조합원 여러분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천만 노동자의 마음가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가는 오늘.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일 현대차 지부TV 유니콘의 제작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부 영상미디어팀은 임원 및 상무 집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작 방향과 기획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지부TV 유니콘은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웹드라마를 비롯한 워크맨 방식의 예능, 다큐 등 다양한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통해 노동자의 참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한편 제작된 콘텐츠는 매주 3편씩 70편이 업로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 시각으로 이끌어내고 노동조합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8일 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이 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수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여성 대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세계 여성의 날 113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일부 행사는 변혜솜 여성실장의 대회사에 이어 정영숙 전 여성실장의 공로패 증정식과 이상수 지부장의 축사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여성 대의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상수 지부장은 여성 동지들이 각 사업장에서 평등하게 노동할 권리 확립을 위해 지부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진이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8대 집행부 여성실장 변혜솜입니다. 1908년 3월 8일 여성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벗어나 근로여건 개선과 여성의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1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 세계 여성들은 차별과 착취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여성의 연대와 저항으로 끊임없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조합원들과 함께 그 의미와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 했습니다. 백신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려와 불안이 커지면서 부득이하게 약식으로 진행되어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동지들의 건강권 확보와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알려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재난을 넘어 함께하는 성평등한 세상, 바로 지금 나부터, 나답게를 실천할 때입니다. 여성과 남성, 성소수자,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부 여성실은 언제나 조합원들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집행이 되도록 다가서겠습니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사실 중환자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중환자실에 적합한 간호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간호사들은 계속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감염이 됐는지, 내가 내 환자, 내 동료, 내 가족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약한 보호복을 줘서 막 찢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썼는데 그 안에 막 5명, 7명 다 들어가서 막 벗어요. 그러면서 서로 닿아서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모품 같았어요. 약간 더러운 거 집을 때 쓰고 버리는 장갑 같은.
고글은 수년 동안 야외에 방치되어 있어서 이미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그걸 간호사 선생님들이 쓰시니까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영광의 상처가 된 거죠. 영웅이나 천사라고 불리면서 오히려 더 항의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안전이나 너무 당연한 것들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희생적으로 앞장서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장치, 여러 가지 도구 이런 것들을 먼저 마련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안전이 여러분의 안전이고 여러분의 안전이 또한 우리 안전이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희 안전을 위해서 같이 시선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 문제를 조선인 민간 모집자와 계약을 통한 자발적 매춘이라며 역사 왜곡 논문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 교수가 주요 각국 언론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이 교수가 전범 기업인 미쯔비시 장학생 출신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로부터 우길장을 수상한 전력이 말해주듯 뼛속까지 친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부 교수들도 이런 왜곡된 역사인식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된 역사적 단죄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불매운동이나 규탄 집회가 아닌 올바른 역사적 사실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제국주의를 꿈꾸며 수많은 희생과 왜곡된 역사로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확인받으려는 일본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울려 퍼진 그날의 함성과 정신은 꼭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화요일 방송을 놓치셨다면 지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현대차 지부TV 유니콘을 검색해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